원래는 종목 캐스팅 시간인데요. 저희가 상황인 만큼 긴급 편성으로 편성을 바꿨습니다. 예. 대략 뭐 미국의 다우 지수가 2, 3% 떨어졌다면 용인할 텐데 6.9%의 폭락을 받아들고 우리가 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 얘기를 좀 하고 뒷시간에 좀 시간이 되면 원래 준비한 종목 얘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님 함께하고요. 최인 앵커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간밤의 뉴욕 상황이 워낙 좀 후덜덜해서 그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려고 긴급 편성을 했는데요. 글쎄요, 어제 흐름들은 일단은 뭐 아침에 보면 아무리 뭐 전문가 시장에 계시지만 놀라는 건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장 시작할 때 이제 10시 반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장 시작해 개장 시간을 보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한 2% 정도 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뭐 이 정도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수가 다시 한번 지난 3월에 그 공포감이 스물스물 이제 기어오는 게 이게 또 한번 놀라게 하는데요.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된다라는 이제 두려움,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한번 셧다운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시를 짓눌렸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제 갑자기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텍사스라든지 애리조나주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는 어제 갑자기 나온 뉴스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던 거는 지난 주말이었어요. 그때 그 시위가 미국에서 시위가 한창이던 조지 때. 플로이드 시위하고 그렇죠. 대지역전 개장하고 뭐 이런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28,000명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요 하루 이틀 사이에는 28,000명이었던 신규 확진자 수가 한 17,000명 수준까지 좀 내려온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건 솔직히 조금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좀 안 되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모더나에서 백신 치료를 하는데 최종 임상을 7월에 시작한다. 이런 뉴스는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뉴스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제 묻혔죠. 그렇죠. 바로 묻히고 시장은 바로 역효과가 나오면서 맞았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우려가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FOMC 회의를 좀 더 주목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FOMC 회의가 이제 어제 우리나라 시간 새벽에 끝났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새벽 시간으로 끝났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개장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아마 포커스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FOMC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가 V자 반등은 힘들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연준 의장의 말이 좀 있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는 이제 받아들인 것을 좀 달리 받아들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우리가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계속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힘든 부분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헤쳐나갈 길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아마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했다가 아마 실망감을 표출된 것 같아요. 그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쉽게 말해서 장단기 금리 차예요. 이게 일드 커브 컨트롤,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얘기하는 건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좀 어느 정도는 벌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 장단기 금리차가 과거와는 다르게 경기에 대한 요소를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제로 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는 제로의 수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기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못한데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를 상승시키는 인상시키는 작용으로 하면서 혹시나 금리 인상에 좀 압박을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동안 그러면 연준에서 이 일드 커브를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드 커브 컨트롤이거든요. 그런 언급이 명확히 없었다. 이번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네.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을 좀 작용한 건데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국채, 장기 국채 30년짜리라든지 10년물짜리 네. 국채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국채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채권을 계속적으로 발행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채권 발행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빠지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역효과가 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만약에 연준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묶어두게 된다라고 하면 미 행정부에서는 채권 발행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재정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경기 부양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경기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해 왔던 시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자 좀 시장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 얘기가 안 나왔네.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속도와 폭은 좀 과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좀 뒤를 돌아보는 이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조정에 빌미를 작용했다라고 하면 이 5% 넘는 그 하락의 폭은 아무래도 그 ETF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매매를 통한 진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그렇죠. 봐요. 예. 그러니까 전체 7%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영향이 컸다. 네, 맞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 기계적인 매매라든지 네. ETF적인 많죠. 매매대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의 약 40% 가까이 네. 되는 매매 대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매매는 눈이 없거든요, 사실. 네. 어느 일정 부분 수준의 감정도 인계치를 없지. 그렇죠. 감정도 인계치를 없어요. 도달하는 네. 순간에 바로 밀어버린다든지 또는 인계치 이상이 상승할 경우에는 더 쌓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폭을 결정하는 것은 아마 ETF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매매에 의해서 조금 하락이 좀 과대하게 네.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이 미국 증시 급락, 폭락의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도 또 종목 준비한 게 있으니까 오늘은 종목 얘기를 이어가고요. 또 이제 우리 상황을 좀 오늘 반응을 좀 봐야 되니까 이후의 흐름들은 또 체크하도록 하겠고요.